발의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이화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 종료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참 많은 TF가 만들어집니다만 시장만 상대하고 끝은 다 미미하잖아요. 무슨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로 출범 기자회견으로 다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마지막 종료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에 큰 자부심이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화경 의원님께서는 이 참여기자 TF는 종료하지만 시즌2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이화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의미와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당 이건희 참여계좌 TF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금융실명법 해석에 관한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해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됩니다. 계좌의 실제 소유자의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완성시키는 개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무위 간사이자 TF 위원으로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금감원과 경찰이 이건희 회장의 신규 차명계좌를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가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로써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1기 활동은 종료됩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4조 1천억 규모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와 삼성 특검 재수사 문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과제를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아직도 기재부, 국세청 등과 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문제 또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삼성특검과 이건희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자랑스러운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같은 성원이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은 참여연대 불용률 참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애초 이 사건 이건희 씨 차명계좌와 관련된 금융실명제 이 사건은 대단히 희화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유리한 어떤 개혁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허명 고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해석을 남기면서 기간 숱하게 있어왔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과세건들을 2008년 특검 이후 애써 무시해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8년 이후 발행이란 미명하에 10년 동안 있어왔던 것을 이번에 이 앞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리고 TF 성원들이 잘 해석하고 잘 이렇게 공격해 주셔서 금융이 이렇게 금감원 관료들을 잘 공격해 주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벌 권력들의 끊임없는 이와 같은 갖가지 국가 공권력에 대한 공격, 이와 같은 무시들을 앞으로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 계속 잘 극복해내고 또 실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요. 남은 과제 그리고 소감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건희 참여계좌 TF 1기 활동은 이제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계좌에 대한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도 받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입법도 사실은 발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참여계좌와 관련된 증여 의제에 따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그리고 국세청과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긍하거나 이해하기에는 제공되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증여의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에 의해서 저희 특위에 있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87년도에 이건희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의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20년이 경과돼서 특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4조 1천억 원의 차명 계좌가 있었는데요. 이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의 출처에 대해서 그동안은 일관되게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이 특히 차명 계좌들이 그게 상속 개시 당시에 있었던 재산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중훈 특검 자체도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대량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차명 계좌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개인 가세 정보에 대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4조 1천억 규모의 차명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세율만 적용하더라도 2조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증여세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 2008년 이후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등 차명 계좌에 대한 우리 TF 2기 활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저희들도 합리적 확신을 가질 때까지 가열차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코끼리 덩치를 확인하는데 이번 TF 활동을 통해서 왼쪽 다리, 앞다리 왼쪽 다리의 그 발가락 하나 정도만 확인한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해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TF가 성과 있게 일기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회견문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우원식 원내대표 지시로 원내에 설치돼서 6개월 동안 활동해온 TF가 오늘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를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다만 근본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2008년 삼성특검의 부실수사 및 삼성 총수 일가의 증여세 논란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정무위 이하경, 박찬대, 박용진 의원, 기재위 김종민 의원, 법사위 금태섭 의원이 참여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는 지난 6개월 활동을 통해서 1.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했습니다. 2. 이건희의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되어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결과로 이건희를 비롯한 재벌 권력층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 징수가 진행되고 있고 1차 과세 규모만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수천억 원대 세금이 국고로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의 27개 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4억 원을 넘어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 이후 미뤄져 왔던 정의가 10년 만에 실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실명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애매하고 무원칙한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 및 불법적 재산 은닉의 길은 원천 차단되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뚜렷한 금융개혁이자 재벌개혁의 성과로서 우리 정부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뚝심으로 버텨주신 우원식 원내대표와 관료들의 저항에 단호하게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노고가 매우 컸다는 점을 새삼 밝혀드립니다. 두 분의 용기와 결단에 TF 간사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의할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첫 번째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계좌 이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차등과세는 부가지적 기간 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 개설일부터 실명 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부가지적 기간 10년 이내에 과세하다 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깡통 계좌에 깡통과세를 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 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4.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원천 징수 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전환하기 전까지 지급, 상환, 환급,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2개월 이내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차등과세만 최근 5년치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 이내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과징금 50%를 부과하고 차등과세는 최근 5개년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과 차등과세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TF의 활동은 오늘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를 마지막으로 성과 있게 종료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행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의 영혼은 정치 권력과 관료, 언론과 사법부까지 주물럭거리는 거대 경제 권력에 우리 사회에 대한 농단을 차단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제대로 된 나라라는 나라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TF 참여 성원들은 앞으로도 이런 국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의 노력에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